메타버스에서 가장 먼저 실현될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중 버추얼 인플루언서, 즉 가상인간이 앞으로 대세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내 여자친구가 아이유라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2021년을 화끈하게 달군 키워드는 메타버스였을 겁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2년에도 이 메타버스 열풍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지금도 메타버스에 대해 모르거나 아직 와닿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타버스 기술이 가장 쉽게 적용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우선 메타버스 적용이 가장 친숙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은 게임입니다. 2021년 하반기는 메타버스와 접목된 게임 회사들의 돌풍이 돋보였는데요. 미국에서는 로블록스가 그 주인공이었죠.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세계,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 세계를 말합니다. 이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는 전에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쉬운 예로는 게임에 접속해서 내 아바타를 통해 미션을 달성하기도 하고 건물을 짓거나 다른 아바타와 대화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가상의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메타버스의 개념을 표현한 대표적인 영화들로는 매트릭스, 아바타, 레디 플레이어 원 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메타버스의 기준이 되고 있는 회사로는 로블록스와 엔비디아, 그리고 메타로 이름을 바꾼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곧 애플도 이 메타버스 진영에 합류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런데 메타버스는 과거 리니지 같은 RPG 게임, 사이버가스 아담 같은 아바타, 싸이월드 미니홈피 같은 가상 공간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내가 사이버가스 아담을 알고 있다. 여기서 손 드신 분들 아재 인증이죠. 앞서 이야기한 가상 공간과 메타버스의 차이는 현실과 경계가 사라지는 연결성,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세계관, 가상 공간 안에서의 경제활동, 즉 수익 창출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저기요, 리니지는 아이템 거래로 수익 창출했었는데요? 네, 그건 야매로 하는 거죠. 요즘엔 신상 기술인 NFT를 적용해서 돈 버는 게임, 즉 P2E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메타버스라는 세계가 커지고 유저들이 늘어나고 머무는 시간과 구매하는 경제활동이 늘어날수록 각 개인의 한정된 자원, 즉 시간, 돈의 특성상 오프라인에서의 활동 시간이나 실생활에서의 나에게 지출하는 비용은 반비례해서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정리해 실제 생활보다 메타버스에서 머물고 돈을 쓰는 시간이 늘어난다. 이 말이죠. 메타버스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코로나19 이후에는 종종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고 이동하고 돈을 쓰는 것이 상당한 번거로움이나 에너지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미 미국의 청소년들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보다 메타버스 게임인 로블록스에서 보내는 시간이 엄청납니다. 이 회사의 주가가 폭등하고 있는 것도 이해가 갈 정도죠. 이런 메타버스의 세계가 게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점점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막 개발되고 있는 버추얼 인플루언서 또는 디지털 휴먼, 즉 가상인간이 내년쯤에는 대세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삼촌들의 대세 아이유를 가상인간으로 만들어 아이유의 말투나 성격 등을 AI에 적용시키면 메타버스 안에서 일반인들도 쉽게 아이유를 만나고 데이트까지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메타버스에 딱 들어갔는데 내 여자친구가 아이유야. 와우, 이거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재밌는 점은 왜 가상인간은 주로 여자들로 만들어지는가입니다. 연구자들에 의하면 여자들에게는 남성형 가상인간의 필요성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상 남자친구가 자신을 먹여 살려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메타버스 안에 남자친구가 샤땡, 루이비땡 가방을 사주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자들도 가상인간이 늘씬한 젊은 여성으로 설정되길 원한다고 합니다. 화장품, 패션 등 주 소비자층이 여자이기 때문에 상품 홍보에 활용하기 쉽고 닮고 싶은 자극을 만들고 여기에 호감도와 친밀감을 형성하기 쉽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가상인간은 실제 사람과 달리 말실수나 사생활, 과거 학폭을 했다 등 각종 구설에 시말릴 걱정이 없다는 점과
늙지 않는다는 것이 광고주들에게는 상당한 이점이 될 수 있겠죠. 탈 없이 오래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에 따라 보통 개발되고 있는 가상인간을 보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늘씬한 MZ세대의 젊은 여성의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가상인간은 어떤 경제적 이익을 만들게 될까요? 예를 들어 모델로 광고 찍는 거는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활동이고요. 이외에도 사이버 가수 아담처럼 아이돌 걸그룹을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 아담이 남자가 아닌 여자였다면 좀 더 성공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담아, 넌 지금 어디에 있니?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가상인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호 가상인간이라 불리는 미국의 스타트업 브러드사가 개발한 릴 미켈라가 탄생한 이래 우리나라에서도 사이더스 스튜디오 X가 개발한 로지와 롯데 홈쇼핑에서 개발한 루시, LG전자에서 밀고 있는 김레아, 스마일게이트와 함께 자이언트 스텝이 개발한 한유와, 카카오 넵튠과 SK스퀘어에서 투자한 온마인드의 수아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표 가상인간인 릴 미켈라 같은 경우 연간 수입액이 13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내 기업 사이더스 스튜디오 X가 만든 로지는 광고 모델계의 블루칩으로 떠오르면서 올해 약 10억 원의 수입을 벌어들였다고 하고요. 이외에 일본 이마, 중국 화즈빙, 태국 아일린 등 전 세계적으로 가상인간 개발이 열풍입니다. 또한 가상인간이 광고 모델을 넘어 유명 아나운서나 기상캐스터, 은행원 등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수억 원대의 수익도 올리면서 가짜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느냐는 의문은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물론 금융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상인간 활용에 이처럼 적극적인 겁니다. 그리고 가상인간이 더 발전이 된다면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AI 기능이 적용되고 커뮤니티, 즉 양방향 대화가 가능한 모습이 되겠죠.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하나의 생명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예전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에서 나왔던 인형사가 고뇌하던 모습처럼 말이죠. 나는 생명인가 아니면 그저 기술에 불과한가? 내년에는 로봇 개발붐이 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얼마 전 삼성전자 제드래곤님께서 로봇에 진출하겠다고 천명하면서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상인간과 로봇이 결합이 된다면 진짜 영화에서나 봤던 인공지능 로봇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가상인간의 목적은 아마도 얼마나 인간에게 친숙해지느냐가 관건일 텐데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느냐에 따라 가상인간의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가상인간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취향들이 데이터화되고 수집될 겁니다. 그럼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맞춤형 광고나 우리의 선택을 조정할 수도 있겠죠. 결국 이런 기술의 모든 것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은 메타버스 안에서 발전하고 있는 버추얼 인플루언서, 즉 가상인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상인간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연애 전선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도 메타버스 안에서 가상인간과 이루어지는 날도 오게 되겠죠. 예전 데몰리션맨에서 나왔던 모습처럼 말이죠.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네오의 지식창고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